이 채널을 일상생활에서 근로 하면서 가장 궁금했었던 여러가지 노동 문제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개설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노총 법률상담소에서 국장직을 맡고 있는 홍병수 노무사입니다. 저는 홍현기 노무사고요. 저는 영종도에 위치한 영종노동법률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 고잔동에 있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양선모 노무사입니다. 이 채널은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인천광역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를 통해서 생활비를 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살아가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 교육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상 이용한 노동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근로계약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직원은 사장님한테 근로를 제공하는 쌍무계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쓰는 계약서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동등하게 체결하는 거지만 근로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사장이기 때문에 임금이 끊기면 근로자는 당장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곤 합니다.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를 이제 쓸 때는 주로 어떤 걸 주의해서 써야 될까요? 네. 우선 저한테 찾아오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거의 검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특히 계약서 체결할 때 대부분 분들이 그 임금만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임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금, 연차에 관한 규정,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 등 많은 내용 등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 계약기간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채용 공고문에는 정규직으로 쓰여 있지만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 사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주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규직이니까 걱정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면 그런 사장들은 말을 바꿔서 계약직이다 라고 하곤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계약기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수습이나 시용기간 3개월 등을 둔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수습기간, 시용기간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셨는데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이분이 업무 성적도 조금 낮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셨어요. 이후에 해고까지 다투었는데 그 수습 기간 동안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수습이나 시용기간에는 해고가 쉽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아까 채용 공고문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채용 공고문에는 정규직으로 모집했다고 해도 그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4조에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해배상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근로계약서 내용을 달리 규정해도 사실상 사용자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기 앞서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 외에는 이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사항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최근에 제 상담할 때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그 근로계약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죠?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직장에 들어갈 기회가 생겨서 이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가고 싶은데 이때 사용자가 당신이 안 나와서 손해가 이만큼 발생했으니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히 IT 업계나 학원 강사 등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도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했다고 해서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입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어도 책임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다만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실제로 진짜 손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 퇴사를 못하게 된다거나 혹시 그런 문제는 안 발생하나요? 근로자가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업무를 하게 되면 손해를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런 분에게 모두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누가 일을 할까요? 아마 저라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 방법으로서 회사가 위험을 얼마나 분담시켰냐 등에 대한 손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매뉴얼이나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근로자분이 얼마나 주의 의무를 이행했느냐 등에 따라서 손해 분담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고의로 손해를 내게 되면 결국 손해배상 문제는 근로자에게 분담이 될 것입니다.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기간을 확인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본인이 정규직이면 정규직으로 명확하게 기재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시용계약을 맺었는지 혹은 수습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걸로 퇴사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자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자, 근로자들이 첫 번째로 꼽은 질문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할까요? 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죠. 네. 근로계약서는 이 서면 작성이 바람직하지만은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임금, 그다음에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홍영기 노무사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할 항목이 기재되지 않거나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이 짧은 관계로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